탈무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난 사람 모두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점을 찾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나이를 불문하고 인생은 끊임없는 배움의 과정이라고 하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겁지 않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된 배움의 시간을 알차게 채워주실 분이 청산뉴스에 오셨는데요. 혁신 전문가 김동준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생각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비즈니스에서의 사고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김동준 박사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비즈니스 사고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나는 달리는 법을 배운 적이 있다 하는 분 계세요? 나 여태까지 달리는 법 배운 적이 있다. 되게 웃기는 뭐 생각하는 법 얘기한다더니 갑자기 달리는 법 얘기하는데 제가 요즘에 달리는 법을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왜 달리는 법에 대해 제가 얘기하냐면 거기 광고 문구가 하나 떴어요. 초등학교 운동회 이후로 한 번도 안 달려보신 분 1시간 내내 뛰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광고 문구가 띄어갖고 제가 눈에 그게 딱 들어온 거예요. 야, 진짜?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그분은 마라톤 선수세요. 사실 우리 다 달리는 법 알지만 달리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딱 어떻게 뛰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손은 어떻게 하고, 몸은 어떻게 세우고,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1시간 내내 뛴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한 7, 8주 뛰니까 1시간 내내 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신기한 거죠. 물론 빠르진 않아요. 중요한 건 여기서 뭐? 1시간 내내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란 게 뭘까? 우리가 보통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법이 뭘까? 제가 한번 찾아왔는데 이게 뭐 형법, 민법, 뭐 이런 법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미 뭐뭐 하는 뒤에 쓰이는 방법이나 방식, 아니면 해야 할 도리나 정해진 이치, 아니면 우리가 행동하는 습성 같은 걸 얘기할 때 뭐뭐 하는 법이라는 얘기를 해요. 많이 쓰는 거 뭐 공부하는 법, 계산하는 법, 걸음 걷는 법, 기타 등등이 있겠죠, 그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어떤 행동의 습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생각하는 법이잖아요. 생각하는 법.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는 법을 배웠나요? 그럼 나 20년 동안 살아왔는데 나 생각하는 법을 배운 적이 있다. 혹시 나 이런 생각하는 법 배운 적이 있다. 아무도 없어요, 진짜.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해 왔어요. 사고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초, 중, 고, 대학까지 배운 모든 과목이 다 생각하는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국어 배웠어, 수학 배웠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수학은 우리 왜 배웠어요? 수로 생각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수로 생각하는 법을. 근데 우리는 미적분 푸는 법만 배웠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수학을 배워서 내가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수학을 안 배웠으면 수나 개념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는 법은 배운 적 없고 그냥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숨 쉬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걷지? 이런 걸 알아야 되지. 생각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지?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런 거 별로 학교에서는 잘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들어보긴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인지과학, 뇌과학 요즘에 되게 핫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 뇌를 어떻게 쓰는지 글쎄요. 1%나 알까? 10%도 모르는 게 정석인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위대한 일들을 했죠. 뭐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10%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픽사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안 보신 분? 나 안 봤다. 이렇게 많이 안 봤어요? 어떡하니? 다 봤을 줄 알고 제가 가져왔는데 하여간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보세요. 여기 픽사의 인사이드 아웃은 사실 생각은 아니고 감정,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감정을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몸 안속으로 들어가서 몸 안의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감정하고도 생각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를 알아두면 나중에 생각을 할 때도 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신 분들은 그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분노나 기쁨이나 슬픔이 서로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우리 몸 속에서 뇌 속에서 활동하는지를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감정의 작동 메커니즘을 좀 얘기했고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생각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사고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우리가 기억에 대해서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사고를 하려면 우리는 기억이 3가지 종류의 기억이 있다고 뇌과학자들이 얘기해요. 이거 되게 복잡한 거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 띠오리예요. 그래도 아직도 유효한 것들이 있어서 보통 우리 이건 알아요. 단기 기억하고 장기 기억 아시죠? 그래서 우리 짧게 기억하는 게 있고 굉장히 오래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 더 있잖아요. 사실 최근에는 저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이게 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감각 기억이에요. 감각 기억.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잖아요. 그것도 기억하고 있는 거고. 나는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기억하려고 애쓰든 안 쓰든 적어도 3초에서 30초 정도는 내가 순간적으로 사진 찍듯이 기억할 수 있어요. 안 보여줘도 기억할 수 있어요. 이 3가지 종류의 기억이 있다고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금 이 화면을 보시듯이 환경에서 여러분이 지금 눈, 귀 이런 걸 써서 제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 기억이 어디에 들어가는 여러 감각에 들어가요. 눈이나 귀 같은 감각 기억 내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제 얘기가 재미없어. 흥미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소실돼 버려요. 근데 제 얘기가 좀 재밌는 것 같은데 뭐라는 거야? 라고 주의나 흥미를 끌면 그 감각 기억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단기 기억이라는 데로 이동해요. 그래서 여러분 뇌 속에 어딘가에 걔를 계속 자극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제가 기억은 몇 종류가 있죠? 계속 기억 얘기하는 건 시연하려고. 여기서 시연은 뭐냐면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른이, 이는 삼 이렇게 반복해서 외웠잖아요. 절대로 죽을 때까지 안 까먹는 거 아시죠? 그건. 그래서 시연하는 거. 반복하면 내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딱 들어가 있어서 웬만한 사고가 없어서 뇌 손상이 없는 한 우리가 거의 기억해요. 잊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나한테. 그럼 반복하지 않아도 한 번에 훅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장기 기억에 들어가요. 근데 반복하지 않거나 이 얘기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망각해버려요. 아마 30분 후에 제가 얘기한 30분의 얘기 중 많은 게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도 사라질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진화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뇌가 그렇게 생겨 먹었고 진화해 왔어요. 그래서 요 스토리를 쫙 알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법을 알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뭐 수학도 배우고 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장기 기억에 쓴 거를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꺼내내요. 인출해서 어디로 오냐면 단기 기억으로 와요. 단기 기억으로 와서 연산장치하고 연산하는 걸 뇌과학에서는 생각한다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저게 입력이에요. 컴퓨터로 치면 자극이 이렇게 오는 거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인풋이고요. 이 단기 기억이 메모리예요. 되게 빠르죠. 대신에 걔는 용량이 되게 작아요. 빠른 대신 용량이 작아서 많이 기억 못해요. 매직 7 그래서 많아야 7 플러스 마이너스 2 9개까지 정도 기억한다고 얘기하고요. 장기 기억은 하드디스크예요. 우리가 자화를 한번 딱 시켜놓으면 걔를 지우거나 하드디스크를 파손시키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아요. 장기 기억에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단 2가지뿐이 없어요. 장기 기억에서 인출해서 꺼내내거나 아니면 지금 새로운 인풋을 넣어서 메모리에 올려가고 CPU하고 연산장치를 돌리는 걸 우리는 생각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메모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근데 가끔 감각 기억에 들어오면 장기 기억으로 훅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훅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제 에피소드로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연희동 살거든요. 연희동에 예전에는 칼국수집이 되게 유명했어요. 거기가 무슨 칼국수집이냐면 사골 칼국수집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 집을 닭칼국수집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식구가 가서 내 식구가 칼국수를 먹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여기 닭칼국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아내가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해야 하냐고. 내가 10년째 얘기하고 있다고. 여기는 닭칼국수가 아니라 사골 칼국수라고. 메뉴를 보러. 거기 메뉴가 딱 2가지뿐이 없어요. 칼국수하고 수육. 그죠? 그때도 내가 얘기했다고. 여기 왜 수육이 있냐고. 사골 국물을 우려내니까 수육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는 닭칼국수가 아니고 사골 칼국수라고 내가 10년째 얘기하고 있다고. 갑자기 아내가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저는 좀 당혹스러웠어요. 아니 뭘 그렇다고 그걸 그렇게 화를 내나? 근데 제가 이때 이걸 강의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화낼만 한 거예요. 10년 내내 제가 닭칼국수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그러고 까먹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어느 날 제가 감각 기억에 여기는 닭칼국수집이야 이렇게 기억했나 봐요.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고 장기 기억에 뭐가 들어갔어요? 여기는 닭칼국수집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한 번 장기 기억에 입력이 되잖아요.
이게 나중에 여기는 사골칼국수집이야를 10년 내내 1년에 한 번씩은 갔을 거 아니에요. 10번은 얘기했을 건데 제가 그걸 까먹고 닭칼국수집을 얘기하니까 화내는 거? 당연하겠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뭐 이렇게 연애하거나 이럴 때 남자들이 그럴 확률이 좀 있어요. 10번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그렇게 얘가 생각하지 않고 장기 기억에 얘를 확 밀어넣구나. 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100번쯤 반복을 하든지 아니면 굉장히 강력한 쇼크를 한번 주지 않으면 너 이거 기억 못하면 나랑 헤어질 거야. 이 정도 아니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여러분들 공부한 거 다 그렇게 장기 기억에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뭐가 잘못 입력됐다? 잘 안 바뀔 거예요. 내가 한번 잘못 입력돼 놓잖아요. 계속 틀린 대로 기억하고 시험 볼 때도 틀린 거 또 틀리는 이유는 이거 왜 틀렸지? 그렇게 생각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게 우리의 작동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놈은 기억이 문제예요. 생각하려고 그러면 기억을 안 하면 새로 싹 하드디스크 같은 포맷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뇌는 포맷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 넣을 때 잘 넣는 게 되게 중요한데 쉽지 않죠. 그죠?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고의 메커니즘이고 사고를 하려고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뇌가 이렇게 진화했대요. 처음에는 제일 먼저 생긴 뇌는 생존의 뇌래요. 생존의 뇌가 있고 그 위로 한 층을 더 쌓으면 정서의 뇌, 감정의 뇌가 있고 그 한 층을 더 쌓으면 사고의 뇌가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한 사고의 메커니즘은 저 사고의 뇌에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두 개의 뇌가 더 있잖아요. 어느 게 더 본능적이냐면 생존의 뇌가 제일 본능적이에요. 만약 여기가 시베리아처럼 춥다. 제가 아무리 재밌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추워 이런 생각뿐이 없고요. 아니면 남자친구하고 싸웠다? 정서의 뇌가요. 여러분 사고 기능을 지금 다 멈춰가지고 어떡하면 남자친구하고 화해지 이 생각으로 머리에 꽉 차 있지. 제 얘기 안 들려요. 웬만큼 재밌어갖고 그 얘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때 경험해 보셨죠? 선생님이 좋아서 공부한 거. 근데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 선생이 괜히 싫어. 누가 못 가르친다고 얘기 안 했어요. 하지만 그거 과목 공부하기 싫어. 왜냐하면 정서의 뇌가 사고의 뇌를 꽉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뇌는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알아야.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잘 하려면 뭐야? 춥거나 너무나 덥거나 이렇게 환경이 잘 안 갖춰지면 공부하기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작동시켜줘야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아까도 호흡하는 법을 왜 한다? 호흡을 통해서 정서의 뇌를 차분히 가라앉히면 뭐예요? 생존의 뇌도 작동하지 않고 정서의 뇌도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고의 뇌가 작동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비즈니스를 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글 같은 소위 얘기하는 인류 기업들은 그런 조건을 맞춰주고 싶은 거예요. 먹을 거 걱정하지 마. 저희 가면 냉장고에 네가 꺼내 먹고 싶은 거 다 있어. 내가 너무 피곤해. 그럼 뭐야? 가서 안마 받아. 그럼 내가 육체적으로 피곤한 걸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생각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 있죠. 그래서 비즈니스 사고 보면 대표적으로 창의적 사고하고 논리적 사고가 있어요. 논리적 사고하고 창의적 사고를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 근데 보통 논리적 사고는 어떤 사고를 논리적 사고라고 해요? 이렇게 질문하면 헐이에요.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게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결론을 얘기하면 논리적 사고는 뭐냐면 옳고 그름을 나누는 사고예요.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전 같은 얘기를 들었을 때 저건 옳다? 그르다를 나누는 사고가 논리적 사고예요. 보다 옳아? 아니면 보다 덜 옳아? 옳다 그르다를 잘 모르겠으면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습성이 좀 있어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되게 분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분석적으로 생각하려면 뭘 해야 돼요? 절대적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종교나 아니면 문화 같은 데만 있어요. 우리 보통 절대적 기준을 갖고 우리 삶을 사시는 분 있어요? 나는 이런 기준을 갖고 산다. 그런 분 거의 없잖아요. 그죠? 굉장히 특별히 돌을 닦는 사람이 아니면 저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해요. 특히 과학, 여러분이 배운 과학도 대부분 다 상대적 기준이에요. 비중 같은 것도 물 같은 걸 기준으로 해서 걔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걔가 1g인지 100g인지 1kg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우리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과학의 법칙이 바뀌면 우리 몸무게도 바뀔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논리적이면 논리적일수록 저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아니면 상대적 기준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만약 나 상대적 기준도 없어 그러면 내가 그렇게 논리성이 강하지는 않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니면 그 다음에 뭐래요? 비교해요. 비교. 보통 나보다 뚱뚱해, 나보다 날씬해, 아니면 나보다 예뻐, 나보다 키가 커 이렇게 다 나를 기준으로 대부분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죠. 그리고 분류해요.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 누구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 그렇게 부자, 가난한 사람, 똑똑한 애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 그걸 진짜 잘하면 그거를 논리 구조로 잘 가지고 있는 계층 구조로 상하의 구조가 특히 인과관계일수록 우리는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배우면 누구나가 다 잘할 수 있어요. 문제는 배우기 싫은 거지.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감정이 배우기 싫으면
얘가 잘 안 배워져요. 근데 얘는 답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로 치면 뉴스 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듣고 나면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거 뭐냐면 드라마 보는 거잖아요. 드라마는 그 나라의 문화를 모르면 뭐 미드 같은 거 볼 때 우리가 잘 알기 어렵듯이 창의의 기준은 대부분 뭐냐면 new and old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거야? 아니면 옛날 거야? 그냥 이 정도 기준. 옳고 그른 거 없어요. 저기에는. 옛날 거야? 아니면 새로운 거야? 이 정도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상상해야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원래 이게 실체야? 있는 거야?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따지고 그래서 여기는 직관이 주로 작동해요. 여기는 분석에 작동하고. 그러니까 창의의 세상에는 분석하면 창의 잘 안 돼요. 만약에 분석적으로 이게 사실이라고 입증하면 뭐예요? 놀랍기는 하지만 신선하진 않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다 듣고 보고 맞는 얘기니까. 이미 기존에 다 대부분 누군가는 알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신선한 맛은 없어요. 그래서 저쪽은 의미나 재미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띵킹을 하면 재미있다고 얘기하는 게 새로운 의미를 잠깐만 내가 생각하게 되니까 재미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가치가 되면 비즈니스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는 크리에이티브를 하려고 하는 게 새로운 가치를 내가 만들고 싶은 거죠. 기존의 가치에서 진짜 내가 피 터지게 싸우는 것보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면 내가 장사하기가 훨씬 좋으니까. 그래서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더 가치가 중심이 되고 그래서 보통 크리에이티브를 할 때는 뭐 이렇게 분석하는 거 없어요.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아시는구나. 빨가면? 사과. 이거 많이 하네. 예. 그쵸. 그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요? 백두산 높아? 높으면? 아니야. 거꾸로 됐네. 높으면 백두산. 아니 대체 원숭이하고 백두산이 원숭이 사나? 그것도 모르겠네. 그거는 이제 논리적 사고예요. 맞나 틀리나 뭐 그래서 그냥 나열하다 보면 끝간데까지 갔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되네 라고 재밌는 거죠. 연결하다 보면 이게 연상이나 연합이 돼. 그래서 어렸을 땐 이게 되게 재밌었잖아요. 근데 이미 다 알잖아요. 요즘에 원숭이 엉덩이 빨개 그러면 뭐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재밌었는데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거든요. 약간 속성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열을 하고 그게 연결이 되고 연상이나 연합이 되면 이게 연결이 되네. 그럼 되게 창의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 사고는 사실 둘 다 필요한데 서로 성격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를 동시에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비즈니스에서는 둘 다 무지무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우리가 구별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준은 뭐예요? 내가 지금 옳은지 틀리는지를 생각하거나 뭐가 더 낫다, 못하다를 생각하면 논리적 사고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재미나 가치를 따져서 나열하고 있고 걔를 연결이나 연상하려고 한다? 그럼 창의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창의적 논리적 사고는 이쪽에서 장기 기억, 내가 알고 있는 걸 꺼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새로 들어온 얘기를 비교해요. 그래서 논리적 사고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비교예요. 비교. 지금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운 것과 지금 제가 새롭게 얘기하는 게 이게 맞아? 틀려? 이런 사고를 한다? 그러면 논리적이에요. 근데 창의적 사고는 뭐예요? 지금 막 들어온 생각을 와 재밌다. 다음엔 뭐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면 맞고 틀린 거하고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생각을 주로 하면 그게 보통 창의적 사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쪽은 원인이나 입증이 되게 중요해요. 그게 어떤 근거로 네가 얘기하느냐. 네가 맞다 틀리다를 입증할 수 있어? 그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고요. 이쪽은 그게 가능해? 그래서 불가능한 게 훨씬 더 좋아요. 내가 도전해 볼래. 이게 창의적 사고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과거적이고요. 이쪽은 미래적이에요. 근데 오늘날 세상이 어떻다? 너무나 빨리 바뀌니까 이 과거에 알고 있던 거를 유지할 수가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배운 지식을 오랫동안 그거 갖고 돈을 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만 새로운 걸 배우지 않으면 내 미래가 되게 불안한 세상이 된 거죠. 옛날 어르신들은 대학만 나와도 고등학교만 나와도 평생을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던 시절을 살았죠. 최근에 여러분이 뭐 한 20년 동안 배워도 우리 20년 살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100세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60년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걱정, 근심이 생기는 세대. 그게 장애의 시대의 단점이기도 하고 그게 되게 재밌잖아. 또 새로운 걸 20년 배워서 또 20년을 한 3번 반복하겠네. 너무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한 그 단어거나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습 시스템이 되게 중요해요. 학습이란 건 뭐냐면 감각 기억에 올리고 단기 기억에 올리고 장기 기억으로 가는 그때까지 걸리는 게 학이에요. 근데 한 번에 안 가니까 어떻게 해? 시연하잖아요. 걔를 뭐라고 그래? 습. 반복한다. 학습이란 건 그렇게 가는 거고 이 꺼내는 것도 습이에요. 내가 자주 꺼내 버릇해야 시험 볼 때 빨리 꺼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1시간 가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죠? 토익 볼 때도 난 알긴 아는데 50페이지 셋째 줄 아래쪽에 있었는데 그 그림이 뭐더라 뭐 이런 거 생각해봤는데 안 꺼내죠. 이건 연습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논리적 사고 시험 볼 때는 논리적 사고가 중요한데 그쪽에서 많이 꺼내올수록 되게 중요하죠. 우린 보통 그런 거를 논리적 사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창의적 사고는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시대가 사실 왔죠. 어른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아니면 뭐 회사 가면 부장님이 더 많이 알지 모르지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시절이 됐어요. 내가 새로 배워서 새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시절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죠? 나 아직 가진 게 없는데. 물론 이제 한 50대 저같이 50대 아재들은 위기의 시절이 온 거죠. 50이 됐는데도 과거 같으면 은퇴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열심히 배워서 또 50년을 또 살아야 돼요. 그래서 되게 힘든 시절이기도 해요. 하여간에 학습이 그래서 요즘에는 창의 시대에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역량이 됩니다. 내가 공부할 줄 안다, 배울 줄 안다가 왜냐하면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야 되는 시절이 온 거죠. 그렇게 보면 이게 사고라고 봤을 때 그럼 비즈니스는 뭘까요? 이걸 사전적으로 찾으면 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사업사가 뭔지 아세요?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거예요. 관련 있는 단어가 저렇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잘 모르겠어서 한자를 찾으면 너무 머리가 보기도 쉽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 논리적인 사람은 이걸 다 읽고 싶어해요. 뭐래. 여러분한테 이거 물어보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정리했어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일이나 업이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그냥 사업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영어로 하죠. 아시죠, 여러분? None of your business. 그건 네가 상관하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도 비즈니스는 쓰거든요. 근데 저 앞에 있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Responsible 혹은 important. 그래서 여러분이 비즈니스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중요한데 중요하기도 하지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 공통 분모. important 중요한 것과 responsible 내가 책임져야 되는 공통 분모가 그냥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비즈니스에서 비즈니스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사고를 한다는 건 뭐예요? 중요한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사고법 하면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숫자로 2000. 여러분 2000 하면 뭐 생각나요? 아무 생각 없죠. 그렇죠? 이거 배워본 적이 없어요. 2000은. 2000이 뭐냐면 2000시간이에요. 2000시간. 우리가 말을 배우는데 필요한 시간이 200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애가 태어나서 2000시간 정도가 되면 말을 할 수 있대요. 그게 한 시간으로는 2000시간인데 나이로 치면 한 3살 정도 돼요. 그래서 3살 정도 되면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애들이 그냥 듣는 것 같아도 그냥 듣지 않아요. 정말 엄청 집중해서 듣거든요. 비즈니스 사고를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집중해서 2000시간이 걸려야 내가 뭐 하나를 제대로 배울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애가 아니기 때문에 2000시간까지 걸리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영어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2000시간 동안 집중해서 듣지 않는 거예요. 시간은 10,000시간이 될지 몰라도 내가 집중하지 않았다. 안 들려요. 그래서 대충 요리하면서 영어 틀어놓어도 소용없어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단어는 매번 안 들려요. 그게 이유예요. 그게 들릴 때까지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다른 걸 끊고 그것만 생각해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육학에서는 저게 굉장히 유행하는 핫한 단어예요. deliberate practice. 내가 의도적으로 학습하려고 해야 돼요. 그냥 공부하면 안 되고 진짜 집중해서 하려면 내가 의도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읽더라도 열심히 의도를 갖고 읽지 않으면 그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에요. 그럴 거면 노세요. 노는 게 훨씬 더 좋아. 세상에서 배울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학습을 하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게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흥얼흥얼 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할 때. 비즈니스를 할 때도 흥얼흥얼 하시면 안 돼요. 몰아치더라도 집중적으로 몰아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익히려면 약간 반복할 필요가 있죠. 새로운 거라서 한 번에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걸 향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앞자를 따서 읽으면 뭐예요? CIA 일부러 맞춰놨어요. 뒤에는 기억하지 못하셔도 좋아요. 첫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집중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배우고 싶다.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께 아니고 그거는 그 얘기를 한 사람 거예요. 여러분 알바 해보셨죠? 가르치는 알바. 가르쳤을 때 학생이 알아듣잖아요. 그거 학생 실력이에요? 선생 실력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면 들을 때는 알 것 같잖아요. 뒤돌았으면 까먹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 선생 실력이 내 실력 아니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해했다고 그걸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내 실력이 되려면 뭐예요? 반복해야 된다고. 시연. 아니면 그 의미를 아주 깊게 내 머릿속에 새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한 단계 업 단계한 걸 확인 사살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아는구나. 그래야 그게 내게가 되는 거예요. 그 몸무게 빼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집중할 때 여기 살 빠지는 소리가 들려. 아시죠? 집중해야 돼. 그 부분을. 그리고 항상 체중계로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빠졌을 거야. 그리고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할 때 자신의 현재 능력을 살짝 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쉬운 걸 반복해봐야 이미 논리적 사고, 장기 기억이 있는 거라니까. 그걸 반복해봐야 실력 늘지 않아요. 이미 그건 내 거예요. 새로운 걸 드리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살짝 높은 단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단순한 행위를 반복하는 거로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웍이 잡이 되고 그냥 하는 일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되고 잡이 태스크가 되는 거 과업, 내가 임무 그런 식으로 와서 그게 나중에 이거는 내 일생일대의 사명이야. 이 수준까지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비즈니스에서는. 누가 성공하느냐? 이 일은 내 사명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통. 왜냐면 죽기 살기로 하니까 그 사람은. 그거 진짜 집중해서 하니까. 그래서 내가 비즈니스에 성공 못한다?
이건 해봤나 안 해봤나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안 해보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6스텝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다 기억하지 못해도 돼요. 그게 놀이가 되면 돼요. 이렇게 외워서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내가 놀 때 여러분 힘들어요? 뭐 남자 같으면 농구하고 뭐 여자 같으면 제 딸 같으면 메이크업 30분 한다고 힘들어요? 즐겁잖아요. 이거 지웠다 뭐 이거 잘못됐어 지우면 뭐 내가 불행해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 재밌죠. 이거 진짜 잘 그렸어. 이거 아니에요. 그죠? 색깔 잘 나왔어. 이런 거잖아요. 그걸 놀이로 하면 나도 모르게 메이크업 실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사고의 능력도 똑같아요. 그게 뇌의 근육이라고 뇌의 근육. 우리가 손 근육뿐만 아니라 뇌 근육을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미 다 아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것들이 육가원칙이에요. 그럼 이런 질문 많이 하면 창의적이 돼요. 뭐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 그러지 말고 만약에 내가 날 수 있다면 뭐 이런 생각 내가 만약에 연봉을 한 100억쯤 받는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지 말고 받는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연봉을 100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100억은 못 벌지 몰라도 10억은 벌 수 있을 거야. 우리가 근데 그걸 알아. 근데 왜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다 알아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도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양자인 경우는 없어요. 그죠?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걸 못하는 게 창피해서. 모른다는 게 창피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서도 질문을 하지 않는 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배워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비즈니스 사고를 굉장히 잘하는 특히 그중에서도 크리에이티브 사고, 창의적 사고를 잘하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돼 있을 거다. 안 돼 있으면 3년 뒤에 AS 신청해도 받아줄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창의적 자신감을 갖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창의는요. 스마트니스하고 상관없어요. 모든 이거는 인지과학자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창의적 자신감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창의적 사회가 되는 창의적 인재가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시죠. 그럼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알바 해보셨죠? 가르치는 알바. 가르쳤을 때 학생이 알아듣잖아요. 그거 학생 실력이에요? 선생 실력이에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가르치면 들을 때는 알 것 같잖아요. 뒤돌아서면 까먹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 선생 실력이에요. 내 실력 아니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해했다고 그걸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내 실력이 되려면 뭐예요? 반복해야 된다고. 시연. 아니면 그 의미를 아주 깊게 내 머릿속에 새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한 단계 업 단계 한 거 확인 사살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아는구나. 그래야 그게 내 끼가 되는 거예요.